请听韩语节目 간추린 뉴스. (7월 3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라이칭더 총통은 7월 26일 파면 투표 결과에 사과를 하며 8월 23일에도 국민과 함께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전임 총통 차잉원은 파면 투표 결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가장 실용적인 국민 공부를 하게 한 것이라고 지어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의 강진으로 타이완 연해에 쓰나미 경보가 발표되었고 타이완의 국적기는 센타이행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 타이완의 대표단은 4가지 원칙, 2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국에서 현재 4라운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린자롱 외교장관은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구매로 타이완 에너지 회복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글로벌 협력 및 훈련 프레임워크 성립 10주년을 맞는 올 하반기 미디어 리터러시와 에너지 회복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트럼프가 받은 선물과 한국 전임 대통령 영부인이 받은 선물 사이에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중화민국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파면투표 국민 소환제 결과가 예상치에 못 미친 데 대해서 라이칭더 총통은 오늘 7월 30일 발표에서 자신은 모든 비평을 수용하며 파면운동에 투입한 모든 시민단체와 지지자들에게 깊이 사의를 표한다면서 오는 8월 23일에 진행될 파면투표에 민주진보당은 시민들과 어깨를 나란히 동행하며 마지막 1마일을 함께 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총통은 오늘 오전 개최된 민주진보당 중앙상무위원회의에서 지난 7월 26일 파면투표 이후 처음으로 투표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힌 것입니다. 라이 총통은 앞으로 잃어버린 것을 견고한 신념의 용기로 다시 되찾고 유감스러운 것을 개혁으로 재출발하는 결심으로 만들자며 모두들 타이완을 위해서 나서주었고 더 많은 시민들이 공공사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는 계기가 됐으며 시민의 행동은 타이완 민주주의의 생명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은 반드시 국민 의지를 존중하고 국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치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을 상기시켜 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임 총통 차잉원은 오늘 7월 30일 민주주의 선생 2.0 디지털 리던회의 특전 개막식에서 축사를 진행할 때 대파면 행동에 참여한 단체들을 향해서 파면 투표 결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가장 실용적인 국민 공부를 하게 한 것으로 이는 타이완의 민주주의는 단순한 구호가 아님을 증명했다라며 민주주의의 과정에서 좌절이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국민의 민주주의 행동 참여는 타이완의 민주주의가 앞을 향해서 큰 걸음을 내딛도록 촉구하는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현지 시간 7월 30일 리터 규모 8도를 훌쩍 넘어선 강진이 발생해 오늘 오전 타이완에서도 쓰나미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교통부 중앙기상서는 오늘 오후 1시경에 타이완 연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으나 남부 타이난, 가오슝, 빙동 등 연해 지역에서 눈에 띄는 파고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현지 어민들은 출항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해양위원회 소속 해경은 연해 지역 쓰나미 경보 문자를 발표한 위험 시간대에 경계구역에서는 특별한 이상 상황은 없었으며 사전에 이미 경계구역의 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한 조치를 어민들 모두 준수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동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영향으로 일본 센타이 공항 활주로를 폐쇄함에 따라서 타이완의 에바항공, 스타럭스, 타이거 항공사의 타이완 센타이 왕복 항공편 운행을 속속 취소했습니다. 미국 상호 관세 유예 기간 마감이 이틀 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타이완의 협상 대표단 중화민국 행정원 부원장
정리준 일행은 여전히 미국 워싱턴 DC에 머물며 협상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행정원 대변인은 오늘 7월 30일 언론 질문에 정리준 부원장은 아직도 워싱턴 DC에서 타이완 미국 간의 경제무역 관계 심화 및 쌍방의 상호 이익과 상호 보완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 담판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담판에서 우리가 한국 및 일본보다 더 나은 관세율을 쟁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기대감에 대해서 행정원 대변인은 국가이익수호, 산업이익수호, 국민건강수호, 식량 안전 확보의 네 가지 임무 달성을 바라며 그래서 타이완 미국 쌍변 무역의 형평성을 이루도록 촉진하고 아울러 양국의 과학기술 및 국가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는 두 가지 목표 달성을 희망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인근 국가들의 관세 세율이 이미 발표된 가운데 타이완은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미국 상호 관세 담판은 행정원 부원장 정리준이 행정원 경제무역 담판판공실 담판 총대표 양전리 등 대표단과 함께 지난 4월 1차 화상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서 5월에는 워싱턴 DC로 건너가 1차 오프라인 협상을 진행했고 2차 오프라인 협상은 6월에 3차는 7월에 각각 진행했던 바 있으며 현재는 4라운드 오프라인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교장관 린자롱은 이틀 전에 외교부에서 타이완을 방문한 미국 싱크탱크 약칭 FDD 민주주의 보위재단 중국 프로젝트 의장 매튜 포틴저를 접견한 후 오늘 7월 30일 SNS에 FDD 대표단은 타이완의 파트너와 함께 에너지를 주제로 하는 탁상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타이완의 에너지 체계의 회복력 강화 방법에 대해서도 토론할 예정이며 타이완은 미국 알래스카 액화 천연 가스에 대한 투자와 구매를 통해서 에너지 공급원을 늘리는 방식을 통해 타이완의 에너지 회복력을 강화하는 한편 타이완과 미국의 실질적인 상호 혜택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한다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린 외교장관은 평화는 반드시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민주주의 파트너는 지역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결심과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과 미국이 지난 2015년 6월 타이페이 빈관에서 글로벌 협력 및 훈련 프레임워크 약칭 GCTF의 성립을 선포한 지 올해로 10년이 됐습니다. 중화민국 외교부는 오늘 7월 30일 GCTF 성립 10주년인 올해 하반기에는 미디어 리터러시와 에너지 회복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 외에도 국제협력의 능력이 일궈낸 영향을 한층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거행될 행사도 준비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GCTF는 성립 이래 근 90회의 훈련 활동을 주최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135개 국가와 유럽연합 등의 1만 명이 넘는 정부 관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해 왔으며 협력의 의제와 참여하는 국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 중화민국의 국제공간을 넓혀가는 데 조력하는 활동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24일 국립타이완대학교에서 열린 한 좌담회에서 기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카타르 왕실로부터 비행기를 선물 받은 것에 대해 미국 국회나 사법부문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반면 한국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명품백이나 귀금속 착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받는 것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미국 미시간주 카운티 순회 법관 브라이언 하트웰 및 유명 변호사이며 현임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리 니엔주, 국립타이완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 차이지 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의 답변은 간결하며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So I think the president's take on that is it's not a gift to him, it's a gift to the country. The property of the U.S. Air Force, and then at the conclusion of his service as president, it'll be transferred to the presidential library as a memorial, I suppose. 즉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그가 대통령 임기 내에 이용하게 되는 것이며 나중에는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미국 미시간주 법관 하트웰이 대답을 했고 其实我认为不是在大小，是在于你有没有申报，有没有透明。
타이완의 학자는 선물의 크고 작음에는 문제가 없다며 핵심 포인트는 김건희 씨가 받은 선물을 신고하였는지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뉴스 끝마칩니다. 진행의 백조미입니다.